예, 인사보다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대통령께서 북유럽 순방 마지막 스웨덴 일정을 수행하던 15일 해양경찰청은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입항을 청와대를 포함한 관련 부처에 동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도 16일 귀국한 대통령은 아무 말씀 없으셨고 17일 연차 휴가 중에 검찰총장 후보를 지명했고 같은 날 17일 국방부의 은폐 브리핑에 대해서도 다음 날 18일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21일 청와대 실장 인사가 있다고 알려지자 북한 동력성 입항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했던 청와대 안보실장 문책 인사인가 싶었는데 뜻밖의 정책실장 인사로 확인되자 언론과 국민들 모두 예상 밖의 청와대 경제 투톱 인사의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시장과 기업이 국민이 보시기에 경제를 시장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이념 앞으로 다가서게 하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민주평화당조차도 민생경제 악화 책임에서 자유지 못한 인사라고 논평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갈 때까지 간 인사,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의 평가도 사람을 바꿨으니 정책 기조도 확 바꾸라는 주문으로 모아졌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하던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떠올리게 하는 인사, 경제청문회를 대비해서 입담 좋은 토론자를 실장에 앉혔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 신임 정책실장 인사에 대해서 오히려 4차 산업으로 무장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우리 기업들을 소주성 울타리 안으로, 소득주도 성장 울타리 안으로 더 깊숙이 밀어넣고 공정을 핑계로 재계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대로 재벌 혼내주고 오느라 회의에 좀 늦었다는 발언대로 기업의 경영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역시나 신임 실장은 첫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새 길을 가는데 굴곡이 있을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검증 안 된 고통을 주는 정책을 고집하겠다는 선전포고성 발언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경제수석에 대한 인사도 이 차원의 인품과 능력 면에서 그 자체로는 잘못되지 않는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기획해내겠다는 만기칠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은 부처의 차관점이야 6개월밖에 안 되더라도 데려와 쓰겠다는 청와대 정부를 스스로 인정하는 인사인 것입니다. 1948년 재무부에서 출발해서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지금의 기획재정부까지 70년 역사 속에서 총 104명의 차관이 재직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6개월 만에 교체된 사례는 10차례 있었는데 대부분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일입니다. 최근에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물가 폭등을 책임지고 물러난 차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호승 차관도 자기의 역량을 쏟아낸 경제정책 정책 방향 6개월 한동안에 차 타고 다니면서 하느라고 과장 한 번 대면도 못하고 차관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문 정권 첫 번째로 2018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때도 예산실장을 비워두고 정부 예산 심의를 끝냈고 경제부총리가 예산안을 언론에 발표하는 당일 8월 24일 아침에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예산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데
예산실장이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배가 산으로 갈까봐 인사검증 명목으로 발령을 늦추고 청와대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습을 드러낸 문 정권의 포퓰리즘, 퍼즐리즘이 대한민국 재정의 미래를 어둠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역사의 한 대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서을 출신에다가 세종의 세자 책봉에 반대하고 폐세자 양녕대군을 지지했다가 유배 중이었던 인물, 이분을 재상에 앉혀서 18년간 영의정으로 신임했습니다.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정성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종은 장인을 사사하고 약사발로 사사하고 장모와 일가의 여인들을 관비로 만든 유정현을 좌의정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에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도 취임 후에 내각 인사 7명 중에 4명을 반대파에서 등용했습니다. 훌륭한 리더일수록 인사는 탕평과 능력을 대원칙으로 삼는다는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를 믿습니다. 2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이 대목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또 민주당 출신 남은 장관들이 출마를 위해서 내각을 떠날 8월 인사 때부터는 이 말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